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평택시의 노동과 고용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학생, 학부모, 기업 관계자, 학교 관계자와 전문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가는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웹툰 송곳의 구고신의 역할을 맡았던 그 하종강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 거고요. 학생 대표로는 국제대학교 총학생회장인 이성현 학생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학부모 대표로는 금요포럼의 공동대표로 계시는 김은 대표님을 모시고 학부모 입장에 대해서 들을 예정이고요. 학교 관계자로는 평택에 있는 한국복지대학교 취업팀장님인 간구선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 예정입니다. 또 기업 대표로는 경기도 외투기업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있는 김용문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기업의 입장에 대해서 들을 예정입니다. 평택시에 있는 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노동과 고용의 문제, 그 다음에 미래의 노동의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까지,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자라는 말이 노동자라는 말보다 훨씬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자라는 단어를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의 91.6%, 학교 관계자의 84.9%가 부정적인 대답을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노동자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느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노동하는 분들은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다 보니 노동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식의 대체 단어로서 근로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점점 더 선호해서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인류 발전의 노동이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이라는 것이 귀하고 신성한 것으로 인식된다면 노동자라는 단어도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노동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익숙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근로라는 말에 대해서 되게 친숙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동자라는 단어도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도 계속 그런 노력을 정부에서도 안 하기도 했지만 안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인식을 바뀌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는 시민 교육이 꾸준히 되어 왔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만들어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번 설문조사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의 인식은 많이 바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파업이나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은 아직도 꽤 많은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교육, 인권교육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 노동조합에서는 노동법 교육은 하고 있지만 보통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해서 일반 노동자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들, 노동인권교육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야 노동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라는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데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견은 또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향후에 노동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되게 높거든요. 이런 차이는 왜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의 이중성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노동 자체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이제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로라는 의미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근로 성실해야 한다. 그런 이미지이 투영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요구사항 없이 그냥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용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본인이 노동자의 입장이 되면 자신의 권리도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은 경우가 또 이제 많이 나타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학부모 입장으로 계시니까 만약 자녀가 노동조합에 가입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문제는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입하라고 이제 권면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입해서 자신의 권리를 물론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혹시 회사가 너무 작아서 가입은 하고 싶은데 노동조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아요? 먼저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보통은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노동자가 많은 기업에 노동조합이 있지 작은 중소기업에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또 큰 규모의 회사라 할지라도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일단은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지역에 이제 노총, 노조 그런 곳에 이제 문을 두드리고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거 다른 질문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내가 간 회사가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조합 가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노총에 가입된 회사가 직접 나서서 이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으니까 우리 회사에 가입해 이럴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 간 자녀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자기의 뭐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을 못 받는다던가 임금이 뭐 좀 적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내가 자녀들이 여긴 회사가 노동조합이 없어서 못 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지금 대답하신 것처럼 없기 때문에 결국 갈 수 없다는 거 말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면 네가 노동조합 한번 결성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자녀가 그렇게 나설 것인가 하는 거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뭐 소수의 인원이라도 본인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땅히 이제 그렇게 노조를 만드는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은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좀 더 내가 노동조합을 가입하고 노조를 만들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기업은 노조 만드는 거에만 있으면 불을 켜고 못 만들게 하잖아요. 예. 무슨 갖은 방법을 다 써서라도 노동조합이 안 만들어지길 되게 바라거든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님이 네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좋다라고 말해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뭐 학부모를 대표해서 나오셨지만 모든 부모님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문제를 조금 더 한국 사회가 좀 크게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나아갔으면 적극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다음 문제는 이제 그 학교 교과 과정에 노동에 관련된 교육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은 약간 대안교육처럼 뭐 특강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규 국가 과목에 이 교육을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되면은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하는가 봐요. 네. 이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연간 뭐 한 10시간 정도 이게 특강 형식으로 해서 꾸준히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제 노동자 권리에 대해서 너무 가르치고 깨우치게 되면 기득권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적인 입장이 커질 수 있어서 학교 교육으로 그동안 이제 채택이 안 됐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노동에 관련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뭐 역사라든지 사회 과목이 있으니까요. 그런 과목을 하면서 역사를 통한 노동에 관련된 지식과 노동의 역사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노동 관련된 부분들을 교육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계 교육을 통한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질문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큰 틀에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이제 너무 많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에는 임금 격차가 이제 덜하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마다 최저임금 협상을 할 때 보면 노동자와 사업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국은 내년에도 5% 정도밖에 인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비정규직의 임금을,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이런 임금을, 최저임금을 찔끔찔끔 올리는 것이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이제 비정규직 중에서 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당연하고 또한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고졸과 대졸의 임금 격차,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은 이제 혼란과 혁명으로 이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모처 답을 찾기가 이제 어려운 숙제고 질문인 것 같고요. 현실에서는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 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고 공무원이 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가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욕심 없이 이제 행복한 삶은 사는데 주안점을 준다면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이 부분은 뭐 원론적인 것이고요. 일단 우리 사회 분위기 자체가 상생과 이제 배려의 정신, 이런 부분들이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그런 사회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좀 더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뭐 이 정도 벌어서 괜찮아, 그리고 행복해 라고 살 수도 있지만, 이게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면 저 사람의 임금은 저만큼이고 내 임금은 이만큼이고, 이 상대적인 빈곤감이라든가 네. 상대적인 격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인 불평등을 많이 겪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불평등이 결국 문제인데, 그러면 그냥 불평등 하더라도 나는 만족하고 좋아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일단 시민의 자각도 중요하지만 국가나 혹은 이제 정치권들, 이제 사회적인 지도자급, 그런 데서 이런 부분들을 큰 이슈 혹은 이제 당면한 국가 과제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자산 양극화, 그리고 이제 뭐 임금 격차,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 또 요즘 같이 이제 부동산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이 또 너무 이제 심하게 가격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사람들이 너무 상대적인 박탈감도 크고, 또 그런 쪽으로 이제 사회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공공성보다는 이제 나 하나의 생존을 위해서 가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공공선이 실현되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들을 정부나 이제 정치권이 이제 앞장서서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뭐 정치권이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덜한 것은 뭐 시민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이제 일단은 책임과 권한이 있는 정치권들이 이제 앞장서서, 정당에서 앞장서서 일단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원래 젊었을 때 내가 뭔가 사회를 바꾸고 싶어 하는 노력들을 하다가 나이가 서서히 들면서 내가 이제 가진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이제 보수적이 되는 게 보통의 생활들이잖아요.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젊었을 때 가졌던 그런 바꾸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살면서 가진 것들에 대해서 안주하고 안정을 찾기 위한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 이거를 바꾸자는 노력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걸 변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실 거라. 이건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 생각하십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하여튼 뭐 학부모도 이제 사회의 이제 구성원이고 하니까요. 이제 사회의 그런 당면 과제들에 있어서는 이제 적극 참여를 하면서 이제 바꾸려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현실은 너무 팍팍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격차가 이제 심해진 사회 속에서 각자들이 또 각자 도생하면서 이제 생존하는 게 것이 이제 큰 과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분위기 자체가 너무 이렇게 금전, 돈 위주로 이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닌 그런 분위기들은 끊임없이 계속 만들고 그렇게 좀 우리 서로들이 일깨워주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이제 부동산으로 해서 이제 매몰된 그런 사회로만 가고 각자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회로 간다고 하면 이제 공공선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생겨난 그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네.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분이 얘기한 이후에 5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AI가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전제인데요. 예. 인공지능이 결국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에 그러면 이런 변화가 분명히 될 거라고 예견은 되고 있습니다. 변화 상황에서 일자리가 늘어날지 줄어들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미래에 우리의 노동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는 이제 미래의 노동, 뭐 일자리가 이제 줄어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제 수납원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예전에 비해서 한 80% 이상 줄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중국집에 갔더니 이제 중국집에서도 이제 요리된 음식을 각 테이블로 갖다 주고 뭐 결제도 이제 그냥 테이블에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햄버거 집에 가면 주문도 이제 기계에다 포스기에다 이제 직접 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의 발달은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이제 대체하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주 5일 근무를 이제 4일로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근로시간을 줄여서 이제 일자리를 더 나누는 쪽으로 해서 이제 조화롭게 같이 이렇게 사는 그런 세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의 경우 로봇에 대한 자동화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OECD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독보적 1위고요. 네. 2위인 일본과도 한 2배 차이가 나고 OECD 평균과는 거의 4배 차이가 나거든요. 예. 한국은 이렇게 로봇의 자동화 지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간은 또 OECD 국가 중에 거의 되게 많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네. 뭐 이런 경우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주화와 이제 산업화를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단시간에 이루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한 300여 년이 걸린 이제 민주화 산업화 과정이 우리나라는 뭐 수십 년간에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이렇게 이제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인 수치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출산율은 이제 최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초고령화 이제 진입 사회에도 진입도 빠른 나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또 평등 의식이 또 상당히 높아서 내가 하면 이제 또 나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심리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은 했지만 이제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삶의 질을 확장하기 위한 이제 복지라든지 그리고 인권적인 차원에서의 의식 수준은 같이 이제 거기에 맞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요즘 시절에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조화가 된 상태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게 되면 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잉여 인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발생한다는 의견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잉여 인력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노동이 종말이 오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됐을 때 잉여 인력은 미래에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쉽게 말해서 이제 시간이 많은 이제 생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애를 이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보고요. 로봇이 노동을 대체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향상된 생산성이 우리 시민들의 이제 기본 소득으로도 좀 연결이 돼서 노동을 좀 덜 하면서도 기본적인 이제 생계라든지 욕구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좀 나이 들어서는 이제 좀 여유롭게 사는 그런 삶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은 이제 덜 쓰고 덜 벌고 덜 쓰면서 여유롭게 사는 삶으로 그렇게 좀 우리 사람들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미래의 문제는 결국 분배의 문제랑 또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네. 결국에는 그 기술을 가진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부를 독점할 수 있고 네. 그를 그러니까 로봇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네. 그걸 나눠주지 않으면 또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되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 지금도 한국은 양극화가 심해서 분배가 잘 안 되는 나라임에도 예. 향후에는 이런 게 더 이런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더 불평등이 가속화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일종의 이제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새로운 뭐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기업들 쪽으로 해서 부가 많이 쏠리고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그런 데가 최고로 이제 잘 나가는 회사였지만 요즘에는 특정의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주요한 제조업들을 제치고 이제 그 선두 기업으로 가고 있는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된 시절에 맞게 그런 새로운 이제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이제 정부가 잘 이렇게 제어를 하면서 그리고 그쪽의 이익들을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분배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지혜를 이제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당면 숙제인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양극화는 계속해서 이제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단기적으로 보면 내년 대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대선 속에서 우리의 숙제들을 대선의 공약으로 좀 녹여내서 향후 뭐 5년, 10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뭐 자녀가 부당한 일을 당할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흔히 이제 편의점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이 나는 점포도 있고 많지 않은 점포들도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이제 편의점주가 최저임금도 이제 못 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 딸도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번 학기에 학교 기숙사 들어가면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1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퇴직금도 받아야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다소 이제 점주도 많이 생각해서 그런 거일 수 있지만 이제 주인도 기본 이제 생계를 또 꾸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는 뭐 감안을 좀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곳에서는 이제 그 알바생들도 꼭 챙겨줘야 되지만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서로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안 받는 게 최우선의 그렇죠. 방법인데 네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내 자녀가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관련된 이제 노동자 권익센터라든지 이제 노총이라든지 그런데 관련 기관의 조력을 받아서 이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사업주들에게 그런 이제 알바생들,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이제 그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주지를 좀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학교나 노동조합에서도 이제 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물론이고 평소에도 그런 노동자의 권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소에도 꾸준히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1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학생들 자체도 이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제 부당한 대우는 좀 덜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게끔 이제 교육, 그다음에 정부의 책임들도 그렇게 좀 다하고, 그래도 각자들도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 그런 거 통해서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을 자기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고 있고 깨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이 사업에 네. 학부모 입장으로 이제 오셔서 네. 답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이 고용이나 노동 문제에 있어서 불편함 없이 좋은 사회에서 살기를 바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한국 사회가 해야 될 것, 아니면 좀 이렇게 바꿔야 될 것, 네. 아니면 이제 학부모,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바꿔야 할 것, 이런 네. 것들이 있으면,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방향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무척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미래 세대고 우리 어른들도 이제 어려운 시절을 살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시절은 더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른들이 학생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인간다운 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학생목들, 청년목들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같이 사는 삶이 뭔지에 대해서 늘상 이제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노동과 고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의 생각들이 많이 다른 것도 느꼈고요.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비슷한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동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좀 고민하고 이런 사회 정책들이나 국가의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시에 있는 많은 관계자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전문가이신 우리 하종관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